목표, 이곳에 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고 우리가 어디가 향해서 갈 수 있는 목표가 있다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것보다는 특히 보이는 곳이 건강하지 않은 것은 그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누구의 다 어떤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의 장애는 정말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누구 도움 받기가 힘들어요. 특히 목표가 없는 삶, 꿈이 없는 삶은 정말 보이지 않는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똑같이 추구해야 될 공동의 목표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한 명도 예외 없이 이곳에는 다 갈 수 있는 자격과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매일 보신다고 하면 이곳에 나뿐만 아니라 함께 보는 사람들은 이곳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곳에 가 계시고 누구와 함께 가 있는지를 계속 상상해내시고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다 이룰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A스텝인데요. 네. A스텝 성공의 8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 A스텝의 내용 또 어떤 의미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스텝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덱스터 예고 그룹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다 모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8가지 단계를 거쳐서 성공하더라고 입증이 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적용을 했더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통해서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현장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시스템화 시켰다는 것이 이 A스텝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건너뛸 수 없다.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마치 문을 열면 그 다음 단계에 열쇠가 바로 그 문을 열어야 있고 또 그 다음 문을 열어야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는 실력이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막 뛰어넘는다고 하면 다시 그 전 단계로 가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구조를 보면요. 이게 첫 번째 꿈 가꾸기, 두 번째 결단, 세 번째 명단 작성, 네 번째 만남과 초청, 다섯 번째 성공적 미팅, 여섯 번째 후속 조치,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상담, 여덟 번째 복제 이렇게 8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8단계는요 3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준비 단계가 1번부터 3번까지예요. 그래서 꿈 가꾸고 결단하고 명단 작성까지는 혼자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행동 단계예요. 이것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상담과 복제는요. 이렇게 행동한 것을 점검받는 그런 단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3가지 단계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 꿈 가꾸기죠. 덱스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Define your dream. 너의 꿈을 재정립해라는 거죠. 보통 평범한 사람이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뭐 평범하게 살고요 남들만큼 뭐 그렇게 뒤지지 않고 뭐 그냥 남들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죠. 특히 동양권이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덱스터는 define 재정립하라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럼 5초 안에 탁 튀어나와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5초 안에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 간절한 그런 내 꿈이 정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성춘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fine your dream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define 할 것이냐, 이렇게 재정립을 할 것이냐를 시스템에서 제공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드림 빌딩은 조감도하고 일정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조감도를 갖고 있는가, 내 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스베가스 A70 행사에 가 있는 거다. 그럼 A70에 가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조감도를 그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조감도가 있어야 되고 그 조감도가 있고 일정표가 있으면은 되는 거죠. 뭐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 것을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 조감도가 있으면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분 없죠. 그렇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몇 월 며칠까지 공사 완료입니다. 그러면 대충 그때까지는 완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건물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의 조감도와 내 인생의 일정표가 만약 있다고 하면 똑같이 믿으면 되겠죠. 그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시스템에서 이야기를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게 너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맞는 거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감도의 첫 번째 단계는 시각화하는 거예요. 시각화는 우리 유치원 때부터 충분히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붙인다든지 굉장히 유치해요. 근데 성공은 유치하다. 복잡하지 않아요. 미분조건하고 이런 거 없어요. 유치해요. 정말 단순해서 너무 쉬워서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시각화하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보이는 모든 곳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꿈의 조감도를 붙여놓는다고 하면 안 되는 게 기적이겠죠? 대부분 여행 가시는 분들 보면은 갈 곳을 다 붙여놓잖아요. 온 그냥 눈에 보이는 곳은 다 그걸 붙여놔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거기 가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그래서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적는다는 거죠. 근데 아무거나 적으면 진짜 이루어져요. 히틀러 보세요. 그런 걸 적었더니 그렇게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을 적을 때는 가치 있는 꿈을 적는 거죠. 그 덱스터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꿈은 성공이란 가치 있는 꿈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거라고 하죠.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꿈을 적는 것이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그럼 가치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취의 가치가 있죠. 성취의 가치가 있고 두 번째는 관계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는 성취의 가치와 관계의 가치를 함께 포함되어진 그런 꿈을 적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을 때 꿈은 굉장히 가치로워질 수 있죠. 한쪽으로만 치우친다 그러면요, 어쩌면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서 드림 빌딩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 해라? 적어라. 뭐 우스갯소리로 적자생존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적어야 된다는 거죠. 적은 것과 적지 않은 것의 차이는요, 굉장한 차이라는 것을 우리 많은 예를 통해서 듣고 있죠. 특히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졸업하신 분들을 30년 동안 연구를 계획을 하고 졸업하신 분한테 꿈을 적어보세요 했더니 적었다고 하죠. 몇 퍼센트가? 3%만 적었대요. 30년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적었던 사람이 적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더 실제로 그 적은 대로 되어진 확률이 훨씬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는 것과 적지 않은 것의 차이는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실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 때문에 시스템에서는 적으라. 적지 않은 꿈은 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이 뭐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좀 꿈 적기가 힘들고 이걸 이야기하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특히 내가 그렇다고 하면 저도 처음에 꿈 적으라 하니까 17개 적으니까 그 다음에 적을 게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꿈 적는 게 힘들었는데 그 다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시스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 그 다음에 하기 싫은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 그런 걸 안 하고 싶다. 이것도 꿈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계속 적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업가는 100일 동안 세 가지 꿈을 하루에 100번씩 적으면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내가 꿈을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스템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간절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냥 하고 싶다. 뭐 그런 거 가지고는 이게 꿈이라고 할 수 없대요. 그냥 몽상에 불과해요. 꿈깨라 꿈, 몽상이죠.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다는 것은 얼만큼이 간절한지에 대해서 별로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 사업을 만나기 전까지는 별로 간절했던 게 뭐 결혼하는 거 정도? 뭐 그 정도. 나중에 왜 그런지는 나중에 물어보시길 바라겠고. 그런데 이제 제가 살면서 간절했던 것이 우리 큰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그
산속에서 내려오다가 사라졌는데 오, 제가 그 잊어버리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찾는 그 간절함. 근데 뭐 아들이는 그렇다 치고요. 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합니다. 그 우리 형제 다이아몬드 사님 중에 송명수 사장님 시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비가 막 오더래요. 장사를 하고 있는데 비가 오는 날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뭐 장사고 뭐고 뭐 다 팽개치고 그 딸 찾아 헤맨 생각을 하면은 그 간절함을 그분이 그 이야기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간절함의 최고봉입니다. 예. 아들이야 뭐 어디 굴러도 뭐 아들인데 딸은 어디 굴러도 누구한테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와, 그 간절함으로 아마 그분은 지금 다이아몬드를 가셨던가 그 간절함과 이렇게 비교가 이렇게 좀 그죠?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사업을 지금 그렇게 좀 여주에서 정말 여왕처럼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해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 인생에 내 꿈에 대한 간절함 오늘 한번 내가 얼만큼의 간절한 꿈을 내가 지금 적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당연히 100일 동안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써보라 그러면 당연히 쓰겠죠. 그 정도 간절함이면 나의 간절함을 오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꿈이 있으면요 기간을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냥 뭐 죽기 전에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그냥 꿈에 불과한데 이 꿈을 목표화 시킨다 그러면 달라져요. 목표화 시킬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그 목표를 또 세분화 시킨다고 하면 무조건 된대요. 그것을 시스템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마치 건물을 일정표를 쭉 써놓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만큼 지어지면은 완성된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꿈도 일정표, 그 기간을 정해서 단계별로 일정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 성취에서. 그래서 내가 살면서 목표를 정했는데 잘 못 이루고 있다. 그거는 대부분 일정표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을 지금 시스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꿈에다가 기간을 설정하시고 그걸 수치화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발명은요, 이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발명들이. 특히 발견도 마찬가지고. 탐험가들도 굉장히 물리학에 굉장히 앞서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그 모든 것도 수치화하는 거예요. 산의 부피도 수치로 다 계산해내고, 달까지 막 거리도 수치로 계산해내고, 이렇게 수치화 시켰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고, 그게 시스템화 시켜서 복제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내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수치화되지 않은 목표는요, 그냥 두리뭉실한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를 수치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고, 정말 초등학생이건, 뭐 부모님이건 누구에게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치화 시키는 거. 이것이 목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치화해야 목표지, 수치화하지 않으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은 그렇게 수치화해서 장기, 중기, 단기 이 세 가지 단계로 세분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목표는 세분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장기 목표부터. 우리는 보통 단기만 보잖아요. 특히 여성들은 단기에 강해요. 장기적인 안목은 뇌 구조 자체가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아니에요. 남자들은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해서 근시안적인 그런 데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멀리 보는 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남자도 이런 게 강한데 근데 그렇구나 말고는 훈련되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훈련은 바로 이렇게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눠서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A70이라는 그런 장기 목표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2029년도에 5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아메이 70주년 A70 행사가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다이아몬드가 돼야 돼요? 18년도. 예. 2028년도죠. 2028년도 8월까지는 성취를 해야지 안전하게 입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2028년도 8월까지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나만 다이아몬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실 분들 몇 명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그때까지 다이아몬드 성취를 하면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이 나의 장기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가질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장기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한 8년 남았죠. 그러면 이제 그럼 중간 목표 25년도까지는 내가 몇 명의 파운더스 플레이 팀을 만들어 보겠다. 이것은 중간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다이아몬드 보너스까지 받고 하려면은 2레그 정도는 반드시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어져야 내가 정상적인 다이아몬드 보너스까지 챙기면서 갈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저는 한 4명 정도의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좀 만들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굉장히 보너스가 많거든요. 연말 보너스도 굉장히 크고 또 FAA 보너스라는 것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천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너스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몇 명을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중기 목표가 썼으면은 그럼 올해까지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돼야 되겠죠 먼저. 아니면 내 파트너를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보내보는 그런 경험을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올 회계년도 나의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목표가 단기 목표가 해당이 되고. 자, 1년 목표가 나왔으면은 우리 직장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월 목표가 나오고, 주간 목표가 나오고, 오늘의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는 장기 목표부터 오늘의 목표까지. 그러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단순해지는 거예요. Simple is best. 이 사업은 단순한 사업이라는 게 바로 그 단순한 지금 해야 될 게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뭘 해도 갈지 안 갈지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신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급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큼 열심인지 좀 한심하기만 하죠. 한심이 10개가 열심인가 뭐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기 목표, 오늘의 목표, 지금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려면 이 목표를 세분화해서 지금 당장 할 일을 손에 쥐는 것이 이 목표 설정의 핵심이다. 그렇게 훈련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다면 그 꿈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손명수 사장님이 시장통에서 딸을 못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비 오는 날 자기 딸을 찾아서 헤맸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속으로 굉장히 많이 울컥을 했는데요. 그럼 내 꿈은 어디 갔나요? 내 꿈은 어쩌면 나에게 버림받지 않았을까? 내 꿈. 그래서 오늘 내 꿈에 대한 간절함을 다시 오늘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